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유니피케이션 대표 연광규라고 합니다. 저는 2012년 7월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인데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2004년에 첫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갔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2005년도에 북한에 다시 선교사로 파송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다가 고난을 또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또 이제 인도하셔서 2012년에 대한민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짧게 탈북 과정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참 탈북하면 쉽지를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여건이 없이 아무 어떻게 갈 길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결단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2012년 6월 15일, 좀만 있으면 6월 15일이 되네요. 네, 6월 15일 이제 막 키를 넘는 두만강을 물이 불어서 막 휩쓸려 내려가면서 겨우 구살생으로 살아서 중국 땅을 밟고 북한으로 보내셨던 선교사님이 또 이제 연결해준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 쿤밍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브로커 잘 모를 것 같아요. 브로커를 모를 수 있죠. 브로커라고 한다면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브로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 혹은 한국 사람과 태국에 있거나 라오스에 있는 그런 연결된 사람들, 또 중국에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돈을 받고 안전하게 다른 나라로 출국시켜주고 입국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별명 브로커라고 합니다. 브로커는 이제 다양한 브로커들이 있겠지만 탈북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삼국을 거쳐서 입국을 하게 되는 과정에 만나는 브로커들은 제가 금방 말한 그런 브로커들입니다. 탈북민은 남한에 어떻게 오나요? 탈북민이 남한에 오는 건 참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땅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 가지고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아니면 미얀마 쪽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하나는 또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아니면 헤엄을 쳐서 직접 한국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DMZ를 바로 이제 관통을 해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해외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 태용호공사나 또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 해외로 이제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망명하는 형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네, 다양한 것 같습니다. 탈북민은 누군지 혹시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탈북민은 일명 이제 탈북민이라고도 하고 세터민이라고 하고 통일민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부르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를 않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탈북민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어디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호칭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에 오는 탈북민은 한국인으로 보죠.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민도 이제 북한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살고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살 의사를 밝혔을 때는 한국인으로, 한국 국민으로 이제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나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즉 삼국으로 갔을 때는 또 다르게 봅니다. 중국이나 또 공산권,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갔을 때는 바로 붙잡아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죠.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공민으로 보는 경우고, 공산권 국가에서는. 그러나 또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서방 세계로 나갈 때는 탈북 난민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탈북민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남한에 오셔서 너무 다르다 이런 문화들이 있으셨나요? 당연히 있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천 공항에 발을 딱 들어서 이제 시내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별세계 별천지였어요. 가는 곳마다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거리고 도시가 그렇게 깨끗하고 고층 아파트들이 다 들어가 있고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다 외래어예요. 외래어. 간판들이 다 외래어.
그러니까 저게 무슨 집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이제 뷔페였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나왔는데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여기가 뷔페라고 하는 거예요. 뷔페가 뭐냐 했더니 이 안에 있는 음식을 당신 먹을 수 있는 대로 다 먹고 나올 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배고픔에 살던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음식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선택해서 먹고 나올 때 그만한 가격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믿는 새끼 여러분, 좀 있으면 6월 25일 참 우리 민족 역사에 너무나 서글프고 가슴이 아픈 어떤 이 가슴에 옹알이가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 날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죠. 참 생각하기도 싫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 안 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북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 다음 주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거 맞나요? 네. 아니, 그것도 한번 해주실래요? 네. 구독과 좋아요. 뭐라고 하더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